자, 여러분들, 검은지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검은지님 이야기 굉장히 섬뜩한 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쥐는 역시 검은지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늘비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검은지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네, 근데 이 두 가지 다 정말 또 섬뜩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 바로 아이고.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검은쥐죠. 일단, 이 이야기는 제 동생이 학창시절 때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신데, 네. 그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보다 좀 낮은 데 가셔서 예. 반수 비슷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서울살이를 하셨는데, 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가 많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집안 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치는 않던 시절이라 되게 골목진 후진 동네에 사셨다고 해요. 거기서 자취를 하셨는데 워낙 동네 자체가 이제 골목도 많고 가로등도 되게 듬성듬성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여기는 여성분들이 지나다니시면 이거 좀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래도 이제 본인은 남자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항상 자기가 다니는 한 골목으로 다니셨대요. 근데 그 골목이 굉장히 폭이 좁아서 누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깨가 살짝 부딪힐 정도로 그 골목이 굉장히 좁았다고 해요. 거기로 항상 가는 이유가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골목이 가장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공부다 뭐다 바쁘긴 해도 뭐 대학생이시다 보니까 네. 학과 생활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당연히 술을 마실 일이 많이 생기죠. 예. 어느 날 그렇게 항상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그 날에는 너무 신이 나서 자기 주량을 넘게 이제 술을 드신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 해도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술 먹고 필름이 끊겨본 게 몇 안 된다고 해요. 그 날 중에 한 날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돌비님도 그렇고 시청자님들도 필름 끊겨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저는 없네요. 없으세요? 예. 그게 필름이 끊기면 가끔 완전히 끊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름이 하나 튀었다 나가듯이 기억이 날 때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술집 안에서는 소주를 한 병 반쯤 그 정도 마셨다 싶을 때부터 완전히 기억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술집에 나와서 휘청거리면서 집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려 했는지 귀가 본능인지 몰라도 자기가 항상 가던 그 좁은 골목으로 가고 있더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근데 골목 이제 반대편에 우뚝 서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 저 반대 끝에서 우비를 입은 남자가 모자까지 이렇게 푹 쓰고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툭 끊기더래요, 기억이. 그러다 다시 딱 기억이 떠오르는 게 그 남자가 바로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둘이 스쳐 지나가는 그 상황인데 예. 그 남자가 이제 크로스백 형식의 가방 있잖아요. 그거를 우비 안에 메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선생님의 어깨랑 어깨빵 하듯이 툭 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무거웠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휘청휘청 중심을 못 잡고 걸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부딪히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 좁은 골목에 넘어지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벽을 짚다가 손이 쓱 긁힌 거예요, 벽에서. 그래서 아프다 하면서 손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미쳤으니까 좀 미안하다 하겠구나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냥 쓱 가더래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저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뒤를 이렇게 쓱 쳐다보는데 일단 우비도 쓰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비도 오잖아요. 약간 공포영화의 클리셰 같아서 좀 무섭더래요. 예.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렇게 흘깃 보고는 다시 돌아서 가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얼은 채로 가는 거를 유심히 보다가 완전히 가고 난 후에
뭐 10 접하면서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집에 갔대요. 그때부터 이제 살짝 술이 깨서 이제 옷이 완전히 젖었잖아요. 옷을 완전 다 벗어서 화장실에 있는 그 물에 담긴 대야가 있었대요. 거기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씻으려고 하는데 너무 속이 안 좋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잠깐 거실에 누워 있어야 되겠다 하고 거실에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있는데 그대로 잠이 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이렇게 술 마시면 한숨 후 이렇게 막 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아까 그 툭 부딪혔을 때 문득 딱 생각나는 게 여자 향수 냄새 말고 화장품 진한 냄새 아세요? 남자 스킨 냄새도 아니고 정확히 여자 화장품 냄새. 예? 그 냄새가 나더래요. 비도 오고 그래서 그 사람 분명히 남자였는데 왜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드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이제 깨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샤워를 하면서 화장실에 가셨겠죠. 당연히 이제 씻어야 되니까. 샤워를 하다가 문득 이제 대야를 쳐다봤대요. 근데 그때 술을 마시러 갈 때 선생님께서 하얀색 셔츠를 입으셨어요. 근데 제가 여성부 화장품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요? 톡톡 바르는 거. 네네. 그 약간 비비크림 비슷한 색깔 나는 거 있잖아요. 피부 네네. 좀 트러블 숨기는 거. 예. 그거가 살짝 묻어있고 거기 위에 또 립스틱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살짝 묻어있더래요. 저게 어디서 묻었지? 자기 생각에는 뭐 아무래도 과 행사 비슷하게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네. 뭐 동기나 뭐 후배들 여자들이 지나가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제일 심하게 부딪혔던 건 그 남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남자였는데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대야에 받아진 물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침전된 곳에 약간 불구스름 하더래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보는데 워낙 그 색이 얕아가지고 예. 별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뭐 립스틱 때문에 그러나 생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립스틱은 물에 안 녹잖아요. 기름기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에 희석되는 게 아닐 텐데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 워낙 긴가민가 하고 자기가 그때 필름이 끊기기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넘겼다고 해요. 그러고 또 이제 지내시다가 가끔 그 시절에는 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에서 이 담배를 피다가 집에 냄새가 배니까 대부분이 옥상에 가서 담배를 피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담배를 필 때도 그렇고 옥상에서 담배를 필 때도 그렇고 그 맞은편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넌지시 이렇게 담배를 피고 계셨대요. 근데 공부하시다가 이제 새벽까지 공부를 하시니까 담배를 피러 옥상에 많이 올라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건너 건물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꼭 새벽에는 다른 건물들은 형광등은 하얀색이잖아요. 네. 근데 유독 한 층에 있는 그 방이 주황색 조명이 켜져 있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 그 새벽에 심지어 그 주황색 조명이 켜있는 방만 새벽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집은 뭔데 저렇게 새벽에 항상 불이 켜있네 이러고 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게 약간 야간등 비슷하게 주황색 불 켜놓고 잠을 자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게 가끔 남자 그림자 실루엣 있잖아요. 그게 막 분주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움직였다고 해요. 담배를 푹푹 피면서 참 나도 새벽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고생하는데 저도 새벽에 고생한다 생각하면서 아니 도대체 뭘 하는데 저렇게 이 시간에 저러고 있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같은 학과 친구가 집에 과제물을 두고 왔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래요. 그도 그럴 게 그 친구가 사는 곳이 이 선생님 그 담배 필 때 바라보던 그 건너편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까우니까 그래 같이 가자 나도 뭐 집에 들르고 할 테니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주황색 새벽에 불빛 비추던 그 집 아래층쯤 되겠네 생각을 했더래. 예. 근데 그게 완전 바로 밑층은 아닌데 약간 가까운 그런 밑층이었다고 해요. 수상하다, 진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혹시 뭐 새벽에 좀 시끄럽지 않냐?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새벽에 뭐 쿵쿵대거나 그런 거 없냐? 내가 가끔 이제 새벽에 담배 피면서 너네 건물 보거든? 근데 주황색 불빛 나는 데에서 그렇게 불도 안 끄고 사람이 왔다 갔다 막 분주하게 바쁘다.
혹시 거기 사람 아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 안 그래도 그 집 사람이 정말 문제래요, 거기서. 그 집 미층 아저씨가 새벽에 잠을 못 자겠다고 올라가서 막 실랑이도 벌이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아니 무슨 집에 청소도 안 하고 청소는 안 하면서 물은 뭐 그렇게 많이 쓰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이러시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많이 벌였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저 아저씨 뭐 보인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아마 곧 쫓겨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도대체 뭐 하는 아저씨지 하고 내려가는데 그 친구는 과제를 마무리한다고 해가지고 혼자 내려왔다고 해요. 예. 그러고 집에 와서 뭐 2, 3주 정도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고 해요. 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에도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오늘 이제 또 학교를 가려고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기 앞쪽에 자기 인생에서 처음 보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와 무슨 사건 났나 보다 하고 신기해서 가봤대요. 그래서 웅성웅성 막 사람들 몰려 있는데 보니까 건너편 그 건물 거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지 하면서 주황색 그 집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와 폴리스 라인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고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대요. 아주머니는 내가 막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뭐 말하고 있고 옆에 아저씨도 막 뭐라 하고 웅성웅성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 인파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기 멀리서 그 친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잘됐다 하면서 냉큼 쫓아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뭔 일이냐. 그래서 야 니네 건물이네? 막 하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그냥 핏기가 싹 가셔있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깨를 흔들면서 아니 왜 정신이 나가 있냐. 예. 뭔 일이냐고 이렇게 딱 물었더래요. 갑자기 친구가 말을 하는데 야 여기 살인사건 났다. 야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래. 너 그 주황색 조명빛 난다던 그 집 있잖아. 거긴 것 같아. 딱 소리를 듣는데 얼굴에 핏기가 다 가시는 느낌이 들더래요. 야, 얼마나 섬뜩할까, 이거. 그래가지고 한참을 보다가 거기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곰곰이 다시 학교를 가면서 생각을 해왔는데 그 골목에서 부딪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인가 싶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새벽마다 담배 피우면서 봤던 그 실루엣 있잖아요. 그게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아마 범죄 그거를 이렇게 치우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는 거는 사건을 치고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나중에 잡혔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그 연쇄살인범 유모 씨거든요. 유영철. 네네. 아.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보신 사람이 예. 그 범죄자였던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가 그때 들으면서 아, 이게 위험이 진짜 가까이 다 존재하구나. 아, 이게 참 범죄자가 어떻게 내 어깨를 스쳐가고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 근데 네네. 진짜로 이게 유명한 지금 연쇄살인마하고 네네. 그 유영철은 사실 사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죠. 감옥에서 죽을 텐데 이런 제2의 유영철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게 가장 소름 돋았어요. 그쵸.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네.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렇죠. 와, 그것 때문에도 더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야,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주황색 등이 들어와 있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고요. 뭐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골목으로 다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 공교롭게 앞 이야기도 골목 얘기인데 오, 예.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제가 학창시절 때 운동을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뭐 킥복싱, 유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로를 약간 이런 쪽으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자가 말이 야간 자율이지 자율이 아니었어요. 거의 강압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동의서 나눠주고
너네 이거 동의 그거 체크 안 하면 너네 인생 패배자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치도 않던 이제 야자를 밤 10시까지 하면서 뭐 잠을 자거나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저는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운동을 했어요. 체육관에 가서. 제가 거기 체육관에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곳이고, 거기 뭐 시합보도 있다 하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무리 학생들이 이렇게 혈기왕성하다 해도 그렇게 막 12시까지 운동하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 자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야자 시간에는 제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그래도 저를 좀 좋아하셨어가지고 예.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문제도 안 일으키고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아, 선생님 제가 야자 다는 안 하고 야자 2교시라도 좀 빼달라. 야자가 이게 1교시, 2교시로 나뉘어 있는데 1교시가 8시까지고 2교시가 10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8시까지만 하고 집에 보내달라. 제가 뭐 운동 이렇게 해서 시합도 나가고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알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교시를 안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2교시를 뺐어요. 8시만 되면 친구들의 이제 부러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집에 갔는데, 이게 사람들 시선이 좀 무서운 게, 그때 당시에 또 다 야자를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야자를 빼고 집으로 가면 분명히 교복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막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동네가 크지도 않아가지고, 쟤는 어디 고등학교 학생인데, 2시간에 땡땡이 치고 집을 가나 보네? 예. 하루도 아니고 맨날 가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찔려가지고, 골목을 항상 숨어 다녔어요. 사람들 좀 안 보이게. 골목이라기도 좀 애매한 게, 큰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옆에 막 상가 사이사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런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음습하게 거기로 다녔는데, 또 어느 날에도 야자 2교시를 안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스타렉스 한 대가 이렇게 제 옆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쓱 내리더니, 그 학생 여기 땡땡 은행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저 앞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문이 벌컥 열리면서 좀 말라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제 손을 잡고 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창 운동을 할 때니까, 아니 뭐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뭐지 하면서 손에 이렇게 꺾고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한마디로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동댕이 쳐지면서 차에 이렇게 부딪혔는데, 갑자기 뒷문에서 뭔 마동석만한 사람이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때 운동을 하고 치기 어린 나이였다고 해도 솔직히 눈앞에 이제 마동석 형님이 2명이 보이면 도망을 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절대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뒤로 돌아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뭔 사투리 같지도 않은 사투리를 쓰면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체력장이라고 하죠. 뭐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거, 거기서 제가 빨리 달리기는 제외하고 모든 평가가 최상급에, 특히 오래 달리기는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제가 달리면 저 덩치들이 얼마나 쫓아오겠냐 하면서 그냥 뛰었어요. 역시나 뭐 얼마 못 가서 시야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와, 예. 누가 들으면, 아니 저녁 8시면 아니 그냥 주위에 누구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뉴스에서 막 그런 걸 봤어요. 아파트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는데, 네. 그 분이 잘못될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사회가 찾아왔다. 왜냐면 내가 이거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신고자일까 난 걸 알고, 그럼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다 와서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그때 항상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제 뉴스에서 봤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일단 경황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렸어요. 잡히면 뭐 경찰이 오기 전에 제가 뭘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원래 펜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못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일단 제가 거기 아파트나 이런 걸 다 꿰고 있었어요. 또 제가 어릴 적에 옛날 꼬맹이들 많이 했던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뭐 서바이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비탄총 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내부는 아주 꿰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외진동 아파트로 들어가서 어떤 아파트 보면 1층에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 밑에 그 공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자전거 도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자전거를 치우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자전거로 다시 막고. 그래가지고 한 숨어 있다가 뭐 몇 분 지나면 없겠다 생각하고 가겠지 하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한 15분이 지났나? 그 덩치 큰 마동석 형님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있는 그 아파트 문 앞으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거기서 두리번 살피더라고요. 막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정말 1층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이 말만 했어요.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 아무도 못 찾았다. 이때까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맞다. 핸드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핸드폰을 꺼놔야겠다. 전화 올리면 안 되니까 하면서 저 덩치가 잠깐 저기 갔을 때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끄고 나서 있는데 점점 그러면서 제가 패닉이 찾아와요. 그러고 있다가 그 덩치가 앞을 살피더니 결국 나가요. 근데 이게 패닉이 오면 사람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갔을 때 얼른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마나 있었냐면 1시간 반을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가면 죽겠다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두비님도 생각하시기에 1시간 반이면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나왔는데 제가 진짜 슬금슬금 나왔어요. 근데 제 앞동이 이렇게 땅으로 치면 밑에 쪽에 있었거든요. 그 밑에 쪽에 그 멸치 한 명이랑 덩치 2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미치겠다. 저 징글징글한 사람들은 왜 나만 쫓아오는 거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본 거예요. 또 달렸어요. 또 달리다가 저도 이제 너무 긴장하고 지쳐가지고 더 오래 못 달리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니던 교회에 갔어요. 이게 제가 가끔 다닌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뭐 기독교에 기도 드리려고 간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특이한 게 2층에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거기 가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가끔 이제 탁구를 쳤어요. 그래서 그 2층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탁구 다이 안 쓸 때 이렇게 접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접힌 거 사이로 이렇게 숨었어요. 탁구대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분 뒤에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 덩치 둘에 멸치 하나가 2층으로 들어오더니 또 샅샅이 뒤지더라고요. 둘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사투리를 쓰는데 그 황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서 김윤석 님이 사투리를 정말 잘했다고 현지인급으로 잘했다고 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정말 이해를 해요. 정말 그 사투리랑 닮아있는 사투리였어요. 그 사투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쪽 사투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멸치 있잖아요. 멸치는 서울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거 그때 당시에 또 유명했던 그 매 이런 게 유명했던 때라. 네. 아니 그런 거 서울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었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에 왜 저런 사람이 있지 하면서 나 심장 뛰는 소리 저기까지 들리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셋이서 계속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어떻게 찾아오셨냐. 여기 그 주인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막 들어오시면 안 된다. 혹시 뭐 탁구를 치실 거나 뭐 대여를 하실 거면 1층에 오셔서 말을 하셔야 된다. 딱 얘기를 하시다가 당연히 뭔가 이상한 걸 눈치를 채신 거예요. 잠깐 두리번 거리시더니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덩치들 눈빛이 약간 이 목사님 그냥 여기서 제낄까 하는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위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가대라고 하나요?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전이었어요. 그래서 합창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들어봐도 좋기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뭐 부목사님인지 뒤에 한 분이 더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덩치들이 딱 살기를 거두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마른 멸치가 다 하고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버리는데 덩치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두리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탁구대 사이로 눈만 이렇게 빼꼼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눈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순간 진짜 심장이 뭐 총 맞은 것처럼 제 눈앞에 딱 멈춘 거예요. 그 시선이.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괜찮다. 여기 위에 사람만 30명이 넘고 목사님, 부목사님이 날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그래도 기독교인이신데 그래도 살려주시겠지 하는데도 손발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덩치가 시선을 거두고 멸치가 이제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이제 뭐 경찰 얘기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쟤를 잡았을 때보다 리스크가 커지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뭐라 얘기를 하더니 남은 덩치 한 명이 이제 멸치한테 뭐라 해요. 그러더니 그 멸치도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딱 고개를 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뚜벅뚜벅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뭘 살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아무래도 덩치가 계속 저쪽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시고 제가 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 저 사람 아냐 물어보시니까 모른다. 그냥 뭐 상황 설명을 했죠. 저 뭐 야자 빼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저를 납치를 하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 지금 가지 마라. 분명히 너 여기까지 그렇게 쫓아온 사람들이면 너가 집에 갈 때 집을 분명히 알아내려고 할 거다. 여기 성가대 곧 연습이 끝나는데 이거 끝나면 애들 완전히 우르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때 섞여서 내가 너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도 저 사람들한테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안전하게 집을 갔고 저는 그 뒤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집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너는 왜 폰을 꺼놓고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예. 야자도 뺀 놈이 어디 폰이 아니라 네 생명이 꺼져 보겠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폰이 꺼진 줄도 모르고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땀 흘린 거 보십시오. 다음에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 이걸 말을 하면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은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 괴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네. 이민에 대한 괴담이 많았는데 섬뜩하죠. 진짜 상상만 해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작업을 할 때 이 예. 사람을 정말 다 꿰고 그 사람의 뭐 행동 반경, 패턴 이런 걸 다 알아둬서 정확히 끝까지 채간다고 해요. 예. 뭐 솔직히 이게 괴담인지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를 한 2-3시간 동안 쫓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뒤로 제가 그래서 한동안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그게 좀 괜찮아졌거든요. 다행히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없었는데 정말 그 일을 실제로 겪으니까 무서워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간단하게만 말해서요. 네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생 형들한테 돈을 뜯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조용히 따라와 이러면서. 네네 맞죠. 그 형들한테만 도망쳐서 어디 숨어도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숨막힘이. 그죠. 숨바꼭질만 해도 무서운데. 근데 이거는 그의 몇 배잖아요. 몇십 배, 네. 몇백 배인데. 야, 그래서 오늘 검은진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네. 너무너무 또 생동감 있게 전달을 잘 해주셨고 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서 들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검은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귀신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함께 있다. 귀신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윗집, 아랫집, 옆집 다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사실상 우리 이웃 중에 범인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밤길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